드디어 꿈의 숫자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렸습니다. 옆집 철수 엄마도 뒷집 영희 아빠도 계좌를 보며 웃고 있겠죠? 자본주의의 섭리 같나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운이 드디어 트인 걸까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파티장에서 좀 찬물을 끼얹어야겠습니다. 원래 잔치가 화려할수록 설거지할 사람은 고달픈 법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건 여러분의 수익률 뒤에서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대한 인질, 바로 여러분의 노후자금, 국민연금 이야기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아주 속전속결로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고 해외 비중은 줄이겠다.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의 14.4%에서 14.9%로 0.5%포인트 올리기로 했죠. 반대로 해외 주식 비중은 38.9%에서 37.2%로 낮췄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요, 환호하죠. 역시 연기금이 받쳐줘야 국장이 살지라면서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 대통령이 한마디 했거든요. 최근 국내 주가가 올라서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미뤄지고 국내 주식 보유 한도도 초과했다고 들었다. 국내 주식시장에 관해 말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배분 비중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자마자 2, 3월에나 열리던 기금운용위원회가 1월로 당겨지더니 군사작전 하듯 비중 변경이 확정됐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건 시장의 논리입니까? 아니면 정치의 논리입니까? 우리는 이걸 전문 용어로 조변석계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세운 원칙을 저녁에 뒤집는다는 뜻이죠. 국민연금은 그동안 바보라서 해외 투자를 늘려왔을까요? 아닙니다. 이 좁은 연못에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고래가 계속 머물다간 나중에 고래가 움직일 때마다 연못이 박살날 걸 알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 고래의 꼬리를 잡고 흔들며 말합니다. 야, 환율 좀 오르니까 해외 주식 팔고 들어와서 주가 좀 받쳐봐. 사람들도 좋아하잖아. 라고요. 자, 여러분, 당장 내 계좌가 빨간색이라서 기쁘신가요? 하지만 그 빨간색이 여러분이 30년 뒤에 받아야 할 연금을 미리 당겨 쓴 카드 빚이라면 그래도 웃음이 나오실까요? 실용주의적 투자자라면 이 흐름이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독이 될지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속전속결 결정 뒤에 숨은 진짜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차가운 숫자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감정은 빼고 오직 여러분의 지갑 구조만 생각해 보죠. 국민연금을 왜 연못 속의 고래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덩치는 산더미만한데 그 고래가 노는 연못, 즉 우리 주식시장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고래가 꼬리만 살짝 흔들어도 연못물이 다 넘치고 물고기들은 기절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아주 똑똑한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국내 시장은 좁고 변동성이 크니 좀 더 넓고 안전한 대양, 즉 해외 시장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오겠다는 거였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물줄기를 거꾸로 돌렸습니다. 국내 비중을 높이고 해외 비중은 줄인다. 심지어 리밸런싱, 그러니까 정해진 한도를 넘으면 기계적으로 파는 원칙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주식 투자의 기본이 뭡니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가 5천선까지 단기간에 치솟았습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지금이 수익을 확정짓고 비중을 줄여야 할 최고의 기회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사겠답니다. 비싸졌으니까 더 산다? 이건 투자의 기본인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왜 이럴까요? 간단합니다. 주가를 떠받치기 위해서죠. 더 기가 막힌 건 환율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환율이 급등하니까 국민연금을 수방수로 수리합니다. 해외 주식을 팔아서 달러를 들여오면 환율이 안정될 거라는 계산이죠. 여러분, 국민연금의 존재 목적은 대한민국 환율 방어가 아닙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단 1%라도 더 안전하게 불리는 게 제1원칙입니다. 그런데 수익성 좋은 해외 자산을 팔아서 환율 방패막이로 쓴다? 이건 옆집 불났다고 우리 집 안방 가구를 뜯어서 불길을 낚는 꼴입니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명백한 리스크입니다. 지금 당장은 주가가 오르니 기분이 좋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래의 덩치는 갈수록 커집니다. 나중에 우리 세대가 은퇴해서 연금을 받아야 할 때가 오면 국민연금은 연금을 주기 위해 이 막대한 국내 주식을 팔아야만 합니다. 그때 연못은 어떻게 될까요? 고래가 나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순간 연못은 바닥을 드러내고 남은 물고기들은 몰살당할 겁니다. 결국 지금의 국내 비중 확대는 미래의 폭탄을 더 크게 키우는 꼴입니다. 당장의 지지율, 당장의 시장 분위기를 위해 가장 성역이어야 할 연금 운용 원칙을 조변석계로 바꾸는 순간 시장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투자자 여러분, 정부가 여러분의 계좌를 불려주는 천사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들은 지금 여러분의 미래를 담보로 오늘의 축제를 열고 있는 겁니다. 이 축제가 끝나고 난 뒤의 청구서는 고스란히 우리 몫인데 말이죠. 자, 이제 이 비극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자산 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세련되고 우아하게 포장된 세대 간의 강도질에 가깝죠. 지금 주가 오르면 누가 좋습니까?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번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잘 받아야 하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럼 그 비용은 누가 치를까요? 지금 뼈 빠지게 일하며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연금 떼이는,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입니다. 여러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주식이 유독 저평가받는 현상 말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문제도 있지만 진짜 큰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연기금들은 수십 년 뒤를 내다보고 움직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가 갑자기 총리 한마디에 포트폴리오를 엎어버렸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그 나라 시장에서 당장 짐을 쌌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산도 안 끝난 1월에 소집됩니다. 왜냐고요? 대통령이 한마디 했으니까요. 이건 시장 참여자들에게 아주 위험한 신호를 보냅니다. 한국 시장은 원칙보다 정치가 우선인 시장이다.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표의 논리로 굴러가는 곳이다. 라는 낙인을 찍는 꼴이죠. 똑똑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시장을 보고 장기 투자를 결심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연기금이 주가를 끌어올려 줄 때 슬쩍 올라탔다가 가장 비쌀 때 우리 연금의 물량을 떠넘기고 유유히 떠날 겁니다. 더 우픈 건 이겁니다. 정부는 주주 가치 제고를 내치면서 밸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하죠.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연금 가치를 정치적 목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죠? 이건 실용주의가 아니라 기회주의입니다. 투자 수익을 극대화해서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게 아니라 당장의 지지율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을 땔감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코미디가 따로 없죠? 국민의 노후를 지키라고 만든 방패를 들고 나가서 지금 당장 잔치 분위기 띄우는데 장작으로 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누려야 할 풍요를 미리 가불해서 태워버린 불꽃놀이일지도 모릅니다. 축제는 짧고 청소는 길 텐데 이 난장판이 된 연못을 치워야 할 사람은 결국 누구겠습니까? 자,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끝을 맺어봅시다. 실용주의적 투자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명확합니다. 감상적인 애국심이나 당장의 계좌 수익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해야 하죠. 첫째,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나 기업의 혁신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쏟아부어 만든 인위적인 부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은 지수 부양은 결국 누군가에게는 엑시스트 리스크, 즉 탈출하지 못하고 물려버리는 위험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복지부 산하의 한 부서처럼 움직이는 지금의 구조를 뜯어 고치지 않는 한 이런 조변석 개식 운영은 반복될 겁니다.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시장에 어떤 장기 투자자가 믿고 돈을 맡기겠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진짜 방법은 주가 지수 조작이 아니라 원칙이 지켜지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결국 각자 도생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가가 내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져 줄 거라는 순진한 믿음은 이제 접어두는 게 좋습니다. 연금이 정치적 도구로 쓰일수록 여러분이 미래에 받을 실질적인 수령액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점검하고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만이 실용주의자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증시의 화려한 불꽃놀이가 누군가에게는 희극이겠지만 그 연료가 우리 모두의 노후라는 점을 떠올리면 이건 명백한 비극입니다. 우리는 이 잔혹한 코미디의 관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몫을 챙기는 주체적인 투자자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갑과 미래를 지키는데 작은 경고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이제 주머니 속의 청구서를 확인하십시오. 그게 진짜 어른의 투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통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